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한국의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코스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정반대로 기관 투자자는 연일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모두 끝났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한번 코스피를 순매수하면서 내일은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28%까지 상승했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약간 올라서 결국 0.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플러스 0.5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다르게 장 초반부터서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 전환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이유는 바로 경제 정상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성인 남성이 약 50% 이상 코다리19 바이러스 접종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증시에서는 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카니발, 미국의 크루즈 여객선 운행업체인데 보시면은 플러스 2.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힐튼 호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항공주들도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델타 에어라인은 어제 플러스 1.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2.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항공주들도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4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티웨이 항공도 플러스 7.14% 상승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7.17% 상승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건 아시아나항공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서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8일에는 미국의 물가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제닛 옐런 의장,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미국의 재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망세가 상당히 강해져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현재 이렇게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증시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개장이 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만약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된다?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8% 하락이 나왔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속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 0.82%까지 빠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지수를 받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타로 금융투자가 이렇게 2시 반부터서 순매수로 돌변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한 기관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주 연속 혹은 3주 연속 이렇게 장기 투자를 안 하고 단타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큰 매수세가 들어와도 매도할 때도 큰 물량을 바로 던져버리거든요. 여기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와도 매수한 물량을 단 일주일 만에 다시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뭘까 살펴보니까 와 정말 무섭네요. 바로 코덱스 고버스입니다. 고버스를 이렇게 연일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순매수한 물량을 곧 던질 거라는 이야기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투매를 유발하면서 자꾸 물량을 던질 경우에는 지수가 내리기 때문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죠. 그리고 지금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게 연일 품절주 그리고 스펙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증시가 불안하거나 혹은 하락장의 초입 부분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연일 스펙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혹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회의 중 하나인데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국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고 이 표를 보셔도 단 한 번도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금리를 절대로 인상할 수 없고 오히려 코다리 바이러스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고 있죠. 물론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증시가 절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자, 매주 목요일에는 이재명 씨와 그리고 윤석열 씨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데 목요일날 발표되는 대선 후보 지지율은 무조건 이재명 씨가 높게 나온다. 왜냐하면은 리서치 조사 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를 전부 합쳐서 발표한다. 그 뜻은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게 나오는 리서치 조사 기관만 모아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날 영상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보다 지지율이 낮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리서치 조사를 4군데 5군데를 합쳐서 발표하는 거는 정말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리서치 조사가 10군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본인들이 밀어준 후보가 많이 나온 리서치 조사를 모아서 발표하면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고 지지율은 당연히 이재명 씨가 더 높게 나왔죠. 그런데 월요일은 보시면은 월요일날 발표되는 리얼미터의 리서치 조사는 당연히 윤석열 씨가 더 높게 나옵니다. 양쪽에 밀어주는 후보들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은 윤석열 씨, 목요일은 이재명 씨 이런 식으로 리서치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씨가 리서치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카스라는 이재명 씨 테마주는 장중에 25.96%가 상승했으나 종가는 15.35%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도 아침에는 여러분 윤석열씨 테마주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8.24% 상승을 했었고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빼버렸어요. 이거는 전일 매수했던 검은머리 외국인이 여러분들을 꼬신 다음에 고점에서 던진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외국인은 먹튀를 했고 기관은 만주 정도 샀기 때문에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수급이죠. 오늘은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만 이렇게 물리셨는데 대선 테마주는 대선할 때까지 계속 움직이니까 고점에서 물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윤석열씨 테마주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니 능률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2달째 계속되는 횡보만 하고 있죠. 고점에서 물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2달 가까이 생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 대선주가 나옵니다. 친척이라던가 친인척 혹은 검찰 동기 혹은 파평윤씨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띄우면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웅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윤석열씨 테마주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상승이 안 나오죠. IOK 같은 경우에도 윤사모의 사회이사를 영입했다란 뉴스 덕분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시들시들하죠. 대선주라던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이 시들시들하거나 안 좋아야지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코스피는 약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혹은 휴대폰 그리고 여행, 레저, 스포츠 일반적인 주식이 막 움직일 때는 보통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그리고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이 어떻죠? 네, 여기 보셔도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상승하는 게 5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아니 이렇게 다른 종목을 다 많이 뺐으면은 지수가 0.09% 밖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빠져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빠졌지 생각해서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시가총액 22 종목 중에서 카카오를 연일 순매수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끝이 양매수가 3일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왜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을까 살펴보니까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SM엔터,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분 인수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 보시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에서는 오늘 공시로 해명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저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빵 띄워놓고 공매도를 보세요. 사상 최고치요. 사상 최고치. 이거는 내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공시를 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저거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일 기관과 외국인 오늘 순매수한 수량 다 던질 겁니다.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작전치고 들어와라 이렇게 꼬시는 걸로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현재 공매도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하지만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은 최근에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매도는 증가했지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공매도가 많을 때 두산중공업을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외국에서 뭐 수주를 얻는다 이런 찌라시 하나 띄워놓고 언제까지 올랐습니까? 약 2주 동안 올랐어요. 2주 동안. 그런데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빠지나요? 5달 넘게 빠져요. 5달 넘게. 올릴 때는 딱 2주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뺍니까? 2년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에 반등 없이 다 뺐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다리19 바이러스 터진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하면서 두산중공업도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연봉으로 보시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 15만원짜리였어요. 15만원짜리. 물론 두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두산 밖에 또 매각을 했고 여러가지 사업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하향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은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버리는 게 정석 중 정석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얘가 그렇게 뭐 실적이 좋은 실적주가 아니라서 이런 데서 가격을 유지해주면서 장기 횡보를 하다가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빼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실적 보세요. 거의 한 번 빼놓고 계속 적자가 쌓여있는 만년 적자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에요.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여기 신고가를 터치할까 싶었는데 터치를 안 하고 바로 약간 고점에서 밀어버리더군요. 제가 오늘 다 지켜봤는데 17,000원 돌파할 때 이렇게 델리 만주처럼 만주씩 매수해서 개인분들의 투심을 유혹한 다음에 고점을 돌파합니다. 17,000원을 돌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돌파 매매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매도를 하려고 할까요? 네, 바로 지난 고점인 77,700원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매도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77,000원이 또 뚫린다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번 매도 타점은 18,000원 이상으로 잡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엔 딱 17,000원 돌파하자마자 시장가로 개인분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리고 16,950원에도 델리만주처럼 만주씩 들어오니까 와, 이거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 중이구나,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대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7,000원을 돌파하자마자 기관과 외국인이 우르르 이렇게 막 던져버려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을 높게 잡으려고 안 던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던져도 다시 올리겠지 하는데 다시 한번 올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2만 주면은 지금 최소 4억 정도 던진 거죠.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아씨 이거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수익 구간이면은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수익 구간을 짧게 주고 위로 올릴 것처럼 보여주고 빼버려요. 아까 위즈쿠프도 설명해드렸지만 최근 트렌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엔 여러분 돌파 매매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200을 터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금융투자가 매도하면서 다시 지수가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3,200 근처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니까 계좌가 그냥 녹아버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수가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3,200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렇게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막 TV 뉴스에 수혜주 운하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중공업 이번 연도 수주도 대박이다, 이러한 찌라시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다 꼭대기에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감자까지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죠. 수혜주나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대부분 먹튀하고. 그리고 수혜주 운하 사건과 삼성중공업이 급락했을 때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또 악재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증시가 조금 두렵고 무섭더군요. 물론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다 빼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종가 직전에 삼성전자를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더군요. 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침에 삼성전자를 보세요. 일단은 시간의 매수 잔량은 거의 없고 갭은 뜨고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8만원으로 출발했는데 일단 이렇게 매수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혹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은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는 갭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아침부터 매수하면서 아침에 0.25% 갭이 떴는데 개장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8만원까지 끌어올리려고 막판까지 총 공세를 벌이며 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2시 50분에 삼성전자가 다시 8만전자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델리 만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만주 이상 던져버려요. 8만원을 못 가게. 왜? 삼성전자는 8만원대 가장 큰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을 찍어 눌러버리죠. 결국에는 종가 직전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 거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혀를 내둘렀어. 거기다 백신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제가 모더나 뉴스 나왔을 때 직접 공매도를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많은지 대주 가능한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공매도 가능한 수량이 1212주나 있는데요. 이건 장이 끝나서 그런 거고, 장이 개장되면은 공매도 수량이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친다고 해도 한 10주 정도 칠 수 있습니다. 10주면 800만 원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저는 삼성전자에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전자는 횡보만 해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엔 여러분 공매도가 60일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일 동안 주가가 내려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신용과 똑같이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공매도를 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계속 횡보만 합니다. 계속 횡보. 85,000원대의 공매도를 쳤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공매도가 재개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아서 85,000원대는 개인분들이 공매도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만약에 8만원이 깨질 걸 생각하고 8만원에서 공매도를 쳤다고 세봐요. 그럼 지금 일주일 동안 수익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죠. 이자만 내고 우리는 쫄려요. 왜냐하면 이미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벌써 10일이 넘게 시간이 지났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은 손실, 그리고 내려갈 경우에는 수익일 텐데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8만원이 깨지려고 하거나 8만원이 깨지면 계속 매수하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되는 종목은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누가 봐도 내릴 것 같은 종목은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횡보만 하는 종목만 공매도가 되니까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유심히 보셨나요? 저는 지난주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펙주라던가 품절주, 저런 이상한 주식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섹터에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하락하거나 경기 방어주 형식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JYP라던가 YG엔터라던가 SN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매매할 수가 있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LCC는 적자가 너무 심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카지노라던가 GKL, 강원랜드도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 봐야 되는데 얘네는 4등 섹터이기 때문에 볼 때 주의를 하라.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고 백신 인센티브 뉴스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고, 호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3등주이기 때문에 얘네는 1등과 2등이 죽으면은 안 가요. 왜냐하면은 면세점을 가려면은 일단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제주도를 가도 면세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너무 자리가 좋아서 매매하려고 했었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엔 자리가 너무 좋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매매법이 있는데 장중에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보다 일단은 저는 JYP가 더 먼저 빠졌잖아요. 얘도 똑같잖아요. 5일선 터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등 나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쪽이 더 반등이 세게 나왔죠. 얘는 먹어봤자 1.2%인가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수료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5일선 터치했을 때 이렇게 또 빠지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또 이렇게 빠지고 여기 자리 오잖아요.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왜 저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왜 매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보통 똑같은 패턴, 비슷한 패턴이 3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는 급락이 나와요. 외국인과 기관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구나 패턴을 인지하게 돼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짓말처럼 거기서 급락이 나옵니다. 한두 번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들어가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그때 급락이 나와요. 보세요. 이미 여기서 한번 해먹었지, 여기서 한번 해봤지, 여기서 한번 했지. 예, 4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런데 밑에까지 더 내려갈걸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주가 그냥 날아가더군요.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장중에 6.13%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2.45%로 마감이 되었어요.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드디어 개인이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67%, 하나 투어하고 상승률이 비슷하게 나왔고 종가는 3.0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나 투어하고 다르게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을 더 가더라도 일단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추격 매수하면 오늘 이런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인데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4일 동안 연일 상승했는데 5일째 되는 날은 하락인데 어떡하지? 잠 못 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2주 전에 이렇게 상승한 적도 있었지만 요 백신 인센티브 뉴스라던가 이런 건 이미 나왔고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여행, 레저, 스포츠, 관광 이쪽이 좀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빠지면 들어가지 장중에 그냥 돌파 매매로는 매매를 안 해요. 돌파 매매나 이런 거는 코인 쪽에서는 하지만 지금 주식종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공주부터 시작해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잘 안 주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21선, 51선까지 막 터치하기 전에 날아가 버리거나 3일 동안 상승해 버리거나 조정이 안 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돌파로 잡거나 아니면은 스윙으로 봐서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기다려 볼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섹터를 가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주식이 1등주인데 2등주, 3등주, 4등주가 자리를 주면은 그것도 매매할 수가 있고 반대로 비슷한 섹터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좀 무리하게라도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행, 레저, 스포츠 섹터가 아니어도 요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막 밑으로 내려오면서 횡보하면서 다음날 쏠 것 같은 종목은 찾아보면은 그날 무조건 있어요. 보시면은 다른 섹터든 뭐든 요렇게 막 자리 주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냥 주식을 좀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행주가 급등하고 있네. 저건 못 잡았으니까 화장품주 가야지. 자리 줘요. 다 매매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줘도 그 다음날 이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다음날 한 이틀 안에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이 안 나오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해줘야 돼. 내 본절이라도 나간다. 아니면 손절해서 나간다. 그렇게 있어야지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왔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잖아요. 저 때는 아마 제가 한 2.5%인가 먹고 나왔었는데 저 때 대응을 안 했다라면은 일단은 막 이런 데서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다음날이라던가 한 3일 뒤에 올라왔긴 했지만 이게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빠진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밀리면 무조건 손절을 잡아줘야지 여기서 홀딩한다? 그러면 이런 데까지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손익비가 안 맞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계좌가 박살나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TY하고 TY홀딩스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요렇게 보시면 일단 상승이 오늘 12.90%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8.41%로 마감되었죠.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SBS 미디어 홀딩스를 인수합병할 예정이라는 저 뉴스를 재탕해서 저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합병가액이 2,075원이기 때문에 여기 2,075원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기타 법인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SBS 미디어 홀딩스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바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합병가액이 그 다음날 나와서. 그런 다음에 2,750원만 넘어가면 계속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신 분도 내일 뭐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내일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또 나와서 던질 거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남양유업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현재 남양유업의 오너가 본인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451주밖에 체결이 안 되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내일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뭐 회장이 사퇴한다라고 했다가 올렸다가 뺐고 이번에도 올렸다가 또 빼면은 막판 설거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발행수가 적고 품절주 같은 주식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분명히 1월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10만전자 간다 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했던 기관들이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줄줄이 소세지처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웃기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한다라.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이유식을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15%밖에 증가가 되지 않을 거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지금은 삼성전자의 지분의 10%가 동학개미 분들인데 이제 와서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게 정말 웃기네요. 아니 어제 영상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이 종목들 어디까지 내릴까요? 이렇게 말한 종목들 오늘 또 내리더라고요.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젠의 하락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요? 오늘도 시젠은 마이너스 1.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거 그냥 여러분 공매도 상한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위 종목인 현대차 역시 지난번에 23만원 이거 돌파 못하면은 무조건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23만원 잠깐 터치하고 계속 빼서 결국 오늘도 마이너스 1.3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턴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더 빠져서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더 밑으로 가느냐, 이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경제지표를 주목해 보도록 하죠. 28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의 소비지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지표는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그날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금융투자는 지금 곧버스를 대량으로 매수 중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포지션인데 현재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코스피 200 곧버스입니다. 이렇게 곧버스를 연일 매수 중이라는 것은 곧 본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